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테슬라를 둘러싼 정말 뜨거운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네, 맞아요. 한쪽은 뭐 거의 혁신 기업의 상징처럼 보고 다른 쪽은 거품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CNBC 월드와이드 익스체인지 대담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댄 아이브스하고 사라 쿤스트, 이 두 전문가 분석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테슬라가 과연 자동차 회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기술 기업인지 또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 이거 정말 현실성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정치적인 리스크는 또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두 전문가의 상반된 시각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댄 아이브스. 이분은 뭐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잖아요. 네, 엄청난 낙관론자죠. 목표 주가를 글쎄요 500달러로 제시했어요. 지금보다 한 60% 더 오른다는 거니까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 근거가 재밌는데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 그 비유. 스테판 커리를 그냥 농구 선수라고만 부를 수 없듯이. 맞아요, 바로 그거죠.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공학 이런 걸로 세상을 바꿀 기술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버캡이나 로보택시 같은 미래 사업들. 그게 진짜 핵심 가치다. 네, 그게 뭐 수조 달러짜리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경쟁사인 웨이모는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아이들 테이블 수준이다. 아이들 테이블이요. 아, 아직 애들 노는 수준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 테슬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럼 뭐 트럼프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슈나 규제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본대요? 아, 그런 건 뭐 결국 잘 해결될 거다. 심지어 규제 환경이 테슬라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기차 세금 공제 같은 게 없어져도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와, 정말 장밋빛 전망이네요. 근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 사라 쿤스트. 이분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네, 사라 쿤스트는 아주 냉정하게 접근합니다. 우선 현재 테슬라 주가 배수, PE 비율부터 지적해요. 132배. 132배요? 잠시만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보는 거잖아요. 132배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죠? 바로 그게 쿤스트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GM이 한 5배, 포드가 8.5배 정도거든요. 5배, 8.5배인데 132배라. 네. 그러니까 만약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이건 뭐 터무니없이 높은 주가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나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요? 아, 그 부분도 아주 비판적입니다. 로봇공학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자율주행 기술은 오히려 구글의 웨이모가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웨이모가 훨씬 앞서 있다고요? 댄 하이브스가 아이들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와, 평가가 정말 정반대네요. 그렇죠. 아이브스랑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정치적 리스크는요? 아이브스는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쿤스트는 이 부분을 훨씬 더 심각하게 봐요. 트럼프와의 갈등,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로봇 사업 규제는 물론이고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 있잖아요. 스페이스X. 아, 스페이스X요? 네. 스페이스X가 나사랑 계약 맺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규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와, 스페이스X까지 연결되면 이건 생각보다 파장이 훨씬 클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쿤스트는 테슬라의 이 높은 가치 평가가 사실 스페이스X 같은 머스크의 다른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하고도 막 얽혀 있다고 분석해요. 아하. 그리고 현재 주가는 뭐랄까 상당 부분 다이아몬드 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안 파는 개인 투자자들. 네, 그런 분들의 아주 강한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현실적인 실적보다는 좀 기대감과 믿음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양극단의 시각이 뚜렷하네요.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그 혁신적인 기술, 미래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사라 콘스트는 현재의 그 높은 가치 평가, 또 기술 상용화의 현실적인 어려움, 정치적 리스크까지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테슬라를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여전히 자동차 제조업체로 봐야 하냐,
이 관점의 차이가 핵심쟁점인 거죠.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이 정말 언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 하는 그 현실성 문제, 또 정치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테슬라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혁신 기술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또 기술 개발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 변화가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을 보실 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처럼요, 좀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뜯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는데 이번 딥다이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테슬라의 현재 가치, 이게 정말 검증된 실적과 탄탄한 기술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평가일까요? 아니면 그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비전,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업 제국에 대한 어떤 거대한 믿음, 여기에 더 크게 기대고 있는 결과일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